동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슬로바키아는 인구수 약 540만 명 정도로 많지 않고 국토 면적도 약 5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위치다 보니 슬로바키아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오스트리아 및 체코 등 5개 국가가 빙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사실 강국들과 국경을 접한 소국들의 운명은 비슷하게 기구하기 마련인데 슬로바키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1000년 이상 헝가리의 지배를 받다가 두 차례 세계대전 후에는 냉전에 휘말려 체코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소련이 붕괴하고 1993년에야 주민투표로 분리가 결정되어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됐죠. 하지만 독립 초기까지는 러시아와 일정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만 신생 독립국이었던 슬로바키아는 이후 경제발전과 투자 유치 그리고 국제 신뢰도를 이유로 서방 안보체제로 편입하게 되는데요. 2004년 나토와 EU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와는 점점 더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데 어째 그림이 우크라이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것처럼 슬로바키아를 압박하지 않는 이유는 두 국가가 국경을 맞대지 않았기 때문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러시아의 막대한 에너지 의존도까지 늦추며 각을 세우고 있는데 좀처럼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 분야. 현재 러시아제 전차와 전투기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너무 노후화된 상태죠. 냉전 후 비교적 평온했던 동유럽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슬로바키아가 한국을 파트너로 새로운 선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사실 슬로바키아는 3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9월 20일 경기도 포천에서는 약 4년 만에 대규모 방위산업전이 개최됐는데요. 이 행사에 앞서 육군은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대규모 기동화력 훈련 시범을 보였는데 특히 육군은 K2 전차, K9 자주포, 아파치 공격 헬기 등등 국산 무기 23종과 함께 전략적으로 키우는 유물 복합 전투체계 아미타이거를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독 해외 국방 관계자들이 많았는데요. 루마니아, 파키스탄은 국방부 장관을, 사우디아라비아는 방산총장을 파견했습니다. 이외에도 38개국에서 탑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등 군 핵심 관계자들이 기동화력 훈련을 감상했죠. 그런데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국가가 슬로바키아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 정부 관계자 약 30명이 전세기를 띄웠으니까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슬로바키아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올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전쟁으로 동유럽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며 나토의 동부방어선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에너지 무기화와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중부 유럽 국가들의 안보인식은 급변했고 슬로바키아 역시 안보인식을 전환했습니다. 나토가 없다면 지금의 우리는 우크라이나 꼴이었을 것이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남일이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에 슬로바키아는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목표로 프로젝트 2035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과 예산 그리고 가용한 공급 자원입니다. GDP의 2%까지 국방비로 할당할 예정이지만 원하는 수준의 최신형 무기 도입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뚜렷합니다.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나 미국산 F-35 스텔스기 같은 첨단 무기는 가격도 상상을 초월하고 예약을 해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니까요. 반면 한국은 전쟁 특수를 타고 2022년 한 해에만 폴란드 등에 170억 달러어치 무기를 수출하며 단숨에 글로벌 방산 탑10에 진입했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존 강대국들의 무기 공급이 지연되는 틈을 타 한국은 무기 공백을 메워줄 완벽한 대안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군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슬로바키아는 과거 사회주의 진영 무기를 버리고 나토식 무기 체계로 갈아타는 결단을 내렸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산 K2 흑표 전차와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를 두고 저울질 중이죠. 그런데 슬로바키아의 고민에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옆나라 폴란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한국에게 엄청난 양의 무기를 수입해간 큰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기 수입을 고려할 때 판매 실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는 단순 장비가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협력국이나 우방국을 통해 검증되었느냐는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죠. 현재 슬로바키아가 구매를 검토 중인 K2PL 전차는 바로 K2 흑표의 폴란드 맞춤형 개량형입니다. 폴란드는 노후화된 소련식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한국과 손잡고 K2PL을 개발 중인데 슬로바키아도 이 대열에 합류하려는 겁니다.
K2PL은 기본적으로 K2 전차의 120mm 활강포와 자동 장전 장치, 첨단 서스펜션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 폴란드의 요구에 맞게 방어력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위협에 대응해 능동방어 시스템과 대드론 제머를 설치하고 차체와 포탑에는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을 추가로 장착했죠. 그 결과 K2PL은 서방 최신 전차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성능을 확보했는데요. 그럼에도 중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기동성이 우수하고 추후 미국제 프로그래머블 탄약까지 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나토 동맹군과 탄약 호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괴물입니다. 슬로바키아가 꿈꾸던 레오파드2는 대당 최소 1200만 유로에서 최대 2500만 유로에 이르러 슬로바키아의 제한적인 국방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 생산을 추진 중인 K2PL 전차는 약 850만 달러로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슬로바키아가 원하는 104대의 전차 도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K2PL은 기동성과 화력을 모두 잡은 차세대 전차로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독일 레오파드2 전차나 미국 M1, 에이브람스 못지않은 전력을 더 빨리, 더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겁니다. FA50 경공격기 역시 슬로바키아가 관심을 갖는 한국산 무기입니다. 슬로바키아 공군은 현재 최신형 F-16 전투기 도입을 기다리는 중인데 소련제 구형 미그-29는 이미 퇴역시켜 우크라이나에 모두 넘겨주었죠. 그래서 한동안 영공방위를 이웃나라에 맡겨야 했는데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경량급이지만 즉시 투입 가능한 전투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FA50이 이런 빈틈을 채울 적임자입니다. 우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정밀폭탄까지 운용할 수 있어 영공 방위와 지상 지원 임무에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존 경전투기 중에서는 드물게 필리핀 등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 성능이 입증됐고 운영 유지비도 F-16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파일럿 입장에서는 첨단 디지털 항전 장비를 갖춘 FA50으로 훈련하면 곧바로 F-16 조종까지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어 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일석이조죠. 이미 2021년에 한국과 FA50 도입 협력 MOU를 맺고 L-39 훈련기 교체 사업의 유력 후보로 올려둔 바 있는데 최근 폴란드가 FA50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매력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령 폴란드는 FA50을 도입하며 정비창을 자국에 유치하여 고용과 기술 이전을 동시에 얻었는데 슬로바키아도 만약 구매를 결정한다면 폴란드 정비창을 공동 활용하거나 자체 정비 능력을 키우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FA50은 슬로바키아의 하늘의 빈자리를 채워줄 날개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의 한국산 무기 도입은 여전히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폴란드 현지에서 K2PL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가격 협상 및 기술 이전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폴란드의 생산 계획이 원활하지 못하면 슬로바키아 역시 계획된 예산과 일정을 다시 조정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FA50PL의 A사 레이더와 AIM-120 미사일 통합과 같은 첨단 기술 적용 과정에서부터 복잡한 기술적 난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제 미사일 통합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의 여부에 따라 도입이 지연되거나 성능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쟁은 분명 불행이고 피해야 할 참사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행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사례에서 보듯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부 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 흐름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믿을 만한 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한국산 무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류에게 재앙이지만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었다는 점. 이제 한국 방산의 성공 스토리가 브라티슬라바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세계적인 명소인 강원도 화천의 삼방환담 산나물 예약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방송 이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국 토종종자만 키우는 신화적인 인물인데 왜 알려지지 않았냐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녀는 여러 언론에서 다룬 유명인이지만 아주 매니아층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토종종자만 고수하니까요. 화천에 들어오기 전 그녀는 시골에서 파는 지역 농산물을 샀는데 그게 중국산이라는 사실에 머리가 띵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토종종자를 지켜야 할 의무감이 생겨 20년째 직접 키운 산나물 종자를 채취해 봄에 발화시켜 옮겨 심고 자연 발화된 종자들이 7만 평산을 가득 채우고 있죠. 어제 인터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이나물의 경우 실처럼 가는 것들이 1년생, 연필신 굵기의 것들이 2년생입니다. 이렇게 느리지만 정직하게 자라기 때문에 인간이 섭취했을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생명력은 말할 것도 없죠. 산삼이 귀한 것은 그 생명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깊고 어두운 산기슭에서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키워지니까요. 새가 배설한 산삼 씨앗이 7년 만에 열매를 맺고 사계절 온갖 병충해와 자연의 혹독함을 수백 수천 년 견디면서 자연스럽게 강한 생명력을 뿌리에 응축합니다. 그래서 산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인삼이나 산양삼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고,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의 명약으로 알려져 인삼대왕 고은이라는 특수 은화를 제작해 사갔던 겁니다. 그렇게 강한 생명력이 산나물에는 없을까요? 퇴비 한 줌, 비료 한 줌, 농약 한 방울 도움 없이 온갖 병충해와 싸워 끝내 이겼기 때문에 밭에서 키워진 산나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키운 명이나물, 곰취, 눈개승마, 당귀, 원추리 등등이 귀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사실 쉽게 가려면 퇴비도 잔뜩 하고 화학비료도 넉넉히 하고 농약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비료는 지하수로 스며들어 결국 수질오염을 부르고 소량이라도 농약을 쓰면 결국 사람과 자연 모두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에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20년째 오로지 산의 힘 하나로 산나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이나물은 6년이 지나서야 따먹을 수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결국 산에 들어온 이유가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지난 4월 초 인터뷰차 방문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제 구독자분들께 힘들게 키운 산나물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디시멘터리 구독자들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만들어 드렸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주문이 들어와 정신없이 바빠도 행복하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또 그녀에게 직접 전화해 힘내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 찾아뵙겠다는 분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정말 큰 힘이 되신 듯합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산나물은 유전자 조작 없는 최고급 토종 순종자, 즉 삼방환당 그 자체이며 화학비료나 퇴비, 농약의 도움 없이 오로지 산의 힘으로만 키웠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부 유기농 인증을 해줬죠. 화학비료의 힘으로 키워진 산나물보다 비싸지만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몇천 원 아끼자고 우리 몸을 화학비료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할 겁니다. 20년 노력으로 키워낸 산나물도 즐기면서 한국 토종종자가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게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